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솔리드 글로리아 일반화학 강의입니다. 오늘부터 17장 시작하겠습니다. 17장 제목이 Thermodynamics, 열역학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프리 에너지, 그리고 평형 이런 관계들을 해보겠고 17장도 두 번에 걸쳐서 제1강과 제2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은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spontaneous process, 자발적 과정, 자발적 반응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spontaneous process가 어떤 것인지, 엔트로피가 어떤 것인지, 자, 그리고 또 연력학 제2법칙, 또 연력학 제3법칙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다루니까 반응 엔트로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발적 과정, spontaneous proces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과정, 우리말로 과정 그러는데 과정이란 무엇인가? 과정은 상태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런 다이어그램은 그래요. 상태가 반응물 상태가 있었는데 생성물 상태가 됐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과정을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상태 변화, 그래서 상태의 위치만 표시해 줍니다. 물론 여기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었는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액티베이티드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반응물 상태에서 생성물 상태로, 아니면 부피가 작은 상태에서 부피가 큰 상태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물체가 높은 곳에서 놔두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죠.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거 이거 그냥 놔둬도 그냥 떨어져요. 여기서 잡고 있다가 시작을 일단 시키면 그냥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런 거. 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온도 차이에서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또 기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탕을 물에 넣으면 녹습니다. 어떻게 저어주기는 하겠지만 이건 빨리 녹으라고 하는 거고 그냥 놔둬도 녹습니다. 그리고 습기와 산소에 노출된 철이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로 도장을 하거나 하지만 어쨌든 그냥 순수한 철은 노출이 되면, 산소에 노출이 되면 녹이 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스폰테이니어스, 자발적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붙을 경우도 있어요. 1기압에서 0도 이하에서는 물이 얼입니다. 그런데 0도 이상에서는 얼음이 녹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스폰테이니어스라고 하고, 그 반대로 0도 이상에서 물이 얼음이 되는 거 자발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냉동고에다 놓고서 이제 그렇게 온도를 낮춰주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0도씨 이상에서는 반대 과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non-spontaneous 비자발적 과정, spontaneous, non-spontaneous. 자,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자발적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상태가, 이것은 지금 팽창하기 전의 상태죠. 왜냐하면 스토커크를 닫아놨으니까 스토커크를 밸브를 열어주면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여기 지냈다가 좀 연해진 거 그렇게 똑같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그럼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갈 건지, 또는 이렇게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에 다 있는 기체가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 있던 것이 전부 다 이쪽으로. 자,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갈 건지, 이런 거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거는 밸브를 열어주면 그냥 완전하게 전체 공간을 다 채운다. 또 이렇게 전체 공간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둬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 이런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상태를 보고 이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진공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디얼 믹싱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디얼 솔루션을 만드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이디얼 솔루션이 뭐냐면요. 아이디얼 솔루션 이상용액이죠. 그래서 지금 벤젠하고 톨루엔이 있는데 벤젠만 혼자 있을 때, 톨루엔만 따로 있을 때 서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같아서 이러한 믹싱 또는 솔루션 과정에서 델타 H가 어떻게 0인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벤젠과 톨루엔을 이렇게 같이 따라주면 분리가 되지 않고 물하고 기름은 이제 그 문제가 다르죠. 분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섞인다는 얘기죠. 섞여요. 완전히 섞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차이가 델타 H가 뭐 작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완전한 믹싱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섞으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섞인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만듭니다. 그런데 표준 상태, 여기 노트 붙은 거 표준 상태라고 그랬어요. 298.15K 보통 온도 우리가 생각할 때 1atm 또는 1바 이런 경우에 이게 마이너스 92.2kJ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N2하고 3H2였는데 더 낮아져요. NH3로 2몰에. 그래서 뭐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있겠지만 에너지는 낮아지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일 것 같지요. 그런데 조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것이 N2를 1atm 주고 H2를 1atm 주고 NH3입니다. NH3를 1atm 줬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 혼합물을 만들어 놓고 300K에서는 자, 이 QP가요. 반응 상수 쓸 적에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보통 이런 경우는 N2 쓰고요. 이게 이제 기체 반응이니까 압력으로 써야 되겠네요. PN2 그다음에 PH2 압력의 3승이죠. 그다음에 PNH3의 제곱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평형 압력을 구해서 하면 평형상수가 되고요.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반응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1기압으로 줬으니까 1 곱하기 1의 3승분의 1에 제곱하니까 이게 지금 1이에요. 자, 이런 경우인데 300K에서는 그 평형상수가 이게 이제 온도만의 함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굉장히 44만 이렇게 되니까 1보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정반응이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런데 온도가 700K가 됐어요. 근데 반응 평형상수가 이렇게 작거든요. 10만 분의 1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땐 반대로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준거, 그런 상태 함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발적인 과정이 일어나는 그 가능성, 내지는 자발성에 대한 상태, 자발성이 강한 상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을 나타내는 상태 함수가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알아낸 것이 있는 것이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뭐냐는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럼 엔트로피가 보통은 무질서도요. 그래요. 그럼 무질서도가 뭔데? 그러면 엔트로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엔트로피가 과연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트로피라고 할 적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엔트로피가 뭐냐? 무질서도 이렇게 하지 않고 엔트로피는 이 무질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일단 그런 정의가 저기 오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뭐 일반 사회에서도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무질서도라고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건데 또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걸 통해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 본 강좌에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니까 엔트로피에 대한 좀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어떤 과정에 대한 자발성을 나타내는, 자발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 그렇죠. 그 상태의 엔트로피가 얼마다 하면, 사실은 엔트로피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정의가 돼요. A란 상태에서 B란 상태로 할 때 그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양수가 되면, 증가가 되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발성이 이렇게 그 과정의 자발성이 강하다. 자발적으로 간다 하는 거는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엔트로피가 그 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문제인 거죠. 우주의 엔트로피가 크게 증가되는 경우에 그 과정이 자발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엔트로피가 무질서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얘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사실은 고무줄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고무줄을 이제 강의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오다 보니까 어디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예약한 시간도 있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이 케이블이 있어서 이걸 좀 고무줄처럼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무줄 하나 좀 두껍고 좀 한 이 정도 사이즈 길이 되는 고무줄 하나 구해서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무줄이 있는데 이거를 당겨요. 늘렸죠. 늘려서 맨 처음에 고무줄을 이렇게 이마에 대보세요. 이마에 좀 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대보세요. 고무줄을 온도가 이 정도 온도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당기세요. 그래서 늘린 다음에 이마에 대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댔을 때보다 당기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걸 이번에 고무줄을 당기세요. 당겼다가 좀 오래 좀 시간을 갖고 있으면, 좀 불을 주면서 갖고 있으면 이게 온도가 이제 같아지겠죠. 방 온도하고. 당겼을 때 대보세요. 그리고 온도를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놔주시면 이제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대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늘려서 따뜻한 걸 느끼는 것보다 두 번째 늘렸다가 그 온도보다 놔줘서 이렇게 다시 수축이 됐을 때 온도가 차가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엔트로피를 체험해 드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쓰는 유명한,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의실에 다 할 거예요. 신기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고무가 이렇게 수축이 돼 있어. 보통 상태에서는 이렇게 고무가 아이소프렌 고분자거든요. 그래서 이소프렌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가닥이 이제 이렇게 꼬여서 소위 이런 걸 무질서하다고 하는데, 보다는 이제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어떤 그 의도 없이 그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당겼어요. 스트레치. 당겼어요. 당기니까 이렇게 길어지죠. 길어지면서 아이소프렌 분자들이 양쪽으로 다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런 식으로 나란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쪽 상태를 엔트로피가 작다고 말하고 이쪽을 엔트로피가 크다고 말합니다. 즉 이렇게 신장이 됐을 때, 늘어났을 때 엔트로피가 작고 릴렉스 이렇게 수축됐을 때 엔트로피가 큰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가요, 실제로 연력학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T분의 Q로 정의돼요. 열로 정의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리버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Q는 압력이 일정하면 델타 H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델타 H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S는 T분의 델타 H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S가 이쪽이 작아요. 이쪽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될 적에는 S가 작아지니까 이게 0보다 작게 되죠. 델타 S는 델타 스트레치 빼기 델타 릴렉스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0보다 작죠. 그럼 델타 H가 0보다 작죠.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발열이라고 얘기하죠. 개의 H가 작아진 거니까 그 열이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치 되면서 온도가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온도가 여기 있다면. 자,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이렇게 역과정으로 스트레치 된 거에서 그 온도에서 놔주게 되면 반대로 그때는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으니까 델타 S가 0보다 큰 것이고, 즉 T분의 델타 H가 0보다 크니까 델타 H가 0보다 크려면은 열을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에서 온도를 낮춰가지고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다. 자, 엔트로피는 사실은 반드시 열이 결부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물질이 에너지를 교환함으로써 상태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상태가 변화되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그 상태 함수가 변해요. 그것을 나타내는 상태 함수가 엔트로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에서 엔트로피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떤 것이 엔트로피가 큰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일단 상변화와 또 화학 반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 하나가 고체가 있었네요. 액체가 되고 기체가 돼요. 우리가 이것을 녹는다, 증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녹고 액체가 기체가 돼서 증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인데 보통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나란히 고체를 만들고 있었다가, 이건 분자와 분자가 정확한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떤 거리에 이렇게 꼭 있어야 되죠. 이것이 녹게 되니까 액체가 돼서 유동성이 생기고 더 이상 그 분자가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막 움직이게 돼요. 자, 이런 경우가 되면은 우리가 랜덤니스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질서하다고 보나요, 이거를? 글쎄요. 어쨌든 그래서 리퀴드가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액체가 기체가 되면 거리가 멀어지죠. 그리고 상호작용이 작고 이러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기체가 응축을 하면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상태별로 봤을 때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상태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녹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델타 H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0보다 크니까 녹으려 할 때 녹음열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했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체가 될 때 증발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엔트로피니까 역시 0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의 과정도 같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변화에 열이 수반되고 그로 인해서 엔트로피도 역시 정량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 같은 것도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분자가 두 분자로 쪼개져요.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실제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왜냐하면 랜덤니스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less random, more random 이렇게 설명하는데 엔트로피가 이렇게 돼서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자 원자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이 방법의 숫자 내지는 그 영역 이런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자수가 증가할 때 엔트로피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녹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통 NaCl이네요. Cl-Na 플러스 이온이 이온 결합 화합물을 하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물 분자들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온이 떨어져 나오면 플러스 이온은 Na 이온은 산소가 배양을 해서 이렇게 둘러싸게 되고 마이너스 이온은 수소가 배양을 해서 둘러싸게 돼서 이제 안정화시켜서 이 이온성 고체가 물에 잘 녹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보면 분자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있다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돼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보통 녹음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고요. 또 사실은 물 분자들이 많이 이렇게 수소결합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다가 이렇게 이온이 들어오면 이온을 이렇게 둘러싸서 배양을 하면서 사실은 이 경우에 엔트로피가 약간 감소가 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의 수가 더 적겠냐, 아니면 다 수소결합을 좀 몇 개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분자에 배양을 하는 게
경우의 수가 적겠냐,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들이 배양을 하는 경우에 엔트로피가 좀 감소를 하게 돼요. 근데 이쪽 엔트로피, 이것들이 떨어져 나오는 엔트로피가 더 크기 때문에 NaCl은 잘 녹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면요, HG2Cl2가 거의 분자성이거든요. 이게 녹을 때는 두 개로 안 되죠. 하나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엔트로피가 9줄 per K 정도 됩니다. 그런데 NaCl처럼 두 개로 쪼개지는 거는 43줄 per K 되죠. 그런데 CaSO4 같은 거 두 개로 돼요. 이것도 한 43 정도 되는 게 아닌데 반대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140이나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이 CA 이온이 이가 이온이에요. 그래서 차지가 커서 물 분자들의 배양을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물 분자들을 묶어 놓게 되죠. 이렇게 이온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가 돼서 증가한 엔트로피보다 오히려 물 분자들을 배양시켜서 물 분자들의 랜덤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세가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오히려 녹을 때 감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상태 함수는 그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우리 이해가 어떤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은 게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 경우의 수가 별로 없어, 몇 개 안 된 상태에 있다가 경우의 수가 많은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 상태로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엔트로피가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내지는 이렇게 전개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루드비 볼츠만입니다. 볼츠만 아시죠? 네. 제가 알기엔 1906년에 돌아가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생년은 갑자기 여기 어디 있을까? 1844년이네. 제가 지금 묘비 생각이 났어요. 이게 지금 볼츠만 묘의 무덤이에요. 가보면 이렇게 비석처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벽이 있고요. 제가 가보니까 사실 교과서에서 제가 일반학 교과서에서 요거를 봤어요. 요걸 보다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다란 큰 벽이 있고, 종교개혁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 벽처럼 큰 벽이 있고 아마 이 흉상이 거기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봤는데, 벽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만한 벽이 있고요. 그 앞에 그래도 사람 키 정도보다 약간 높게 이 정도 여기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한번 가보고 싶었었는데, 한번 저희 학회가 있어갖고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어디냐면 비엔나 오스트리아에 있어요. 그래서 센트럴 프리도프라고 해서 아마 센트럴 파크, 중앙공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20일에 갔었었네요. 아무튼 여기 써 있어서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볼츠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력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시적인 상태를 다룹니다. 여기는 분자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분자들, 그러니까 분자라고 해도 얘기하지 않죠. 이게 마이크로스코픽이라고만 얘기하거든요. 마이크로 스테이트. 상태가 전체적인 상태가 아니라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각각 전부 다 동등하게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나타날 확률이 다 10분의 1씩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 같은 확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가 그 개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그 숫자, 그거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바로 그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몇 개나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입자라든지 또는 퀀타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퀀텀 하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파티클이나 퀀타가 배열할 수 있는 그 방법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수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란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숫자다. 어떤 개가 가질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개가 나타낼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숫자. 그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개의 입자 또는 개의 에너지가 배열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엔트로피다. 이게 이분의 볼츠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S는 그 숫자에 비례하는데 굉장히 큰 수예요. 그래서 로그를 취하고 볼츠만 상수 이거 비례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상수가 볼츠만 상수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K ln 오메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오메가가 이거 소문자 그리스어 소문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이렇게 활자가 쓰기 어려워서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W를 쓰면 이거 오메가라고 보통 이제 여깁니다. 그래서 참 무덤에 갔더니 비석에 옛날에 이 로그는 ln 내추럴 로그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썼지만 비석에 딱 이렇게 다른 말 할 거 없이 그냥 딱 한마디로 한마디도 아니죠. 이퀘이션 하나로 S는 K, ln 오메가 이겁니다. 물론 이제 몇 년에 태어나서 어떻게 그건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S는 K, ln 오메가로 이론이 전개가 됐고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처음 상태, 마지막 상태가 있어요. 최종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빼준 상태 함수는 항상 상태에 해당하는 값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델타 S는 델타 S2-S1, 1에서 2로 상태가 변할 때 그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는 그거다. 그러니까 이게 KB의 ln 오메가 1 있고 KB의 ln 오메가 2에서 ln 오메가 1 빼주죠. 이거 로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KB의 ln 오메가 1분의 오메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가능한 경우의 숫자예요. 그렇죠? 가능한 경우의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수록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아까 equally probable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 경우의 숫자의 b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이거 되겠죠. 그래서 KB의 ln P1분의 P2 여기서 확률을 뜻합니다. 1번 상태에 있을 확률, 2번 상태가 나타날 확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팽창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뭐 기체를 채워놓고 막아놨어요. 근데 이쪽은 진공입니다. vacuum. 그런데 이걸 코크를 열어주면 이제 퍼져버리죠. 이건 이제 이쪽으로 퍼지니까 열게 됐습니다. 이건 좀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의 확률이 뭡니까? 모두 다 한쪽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거든요. 여기도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한쪽에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게 2분의 1, 두 번째 거에 여기 있을 확률 2분의 1, 세 번째 거 여기 있을 확률 2분의 1. 만약에 세 개가 있다면 이쪽에 다 있을 확률은 2분의 1의 3승입니다. 그런데 지금 n개, 아보가드로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2분의 1의 아보가드로 숫자의 지수승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 아무데나 다 있을 확률, 이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건 확률이 1이죠. 지금 아까 그것이 P1분의 P2의 로그를 취하고 KB를 곱해주면 이것이 여기서 여기 가는 델타 S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델타 S는 K, ln, KB인데 그냥 K로 썼습니다. P1이 뭡니까? 이거죠. P1이 2분의 1의 NA승. 그 다음에 분의 1이에요. P2가 1이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거 너무 잘하죠. 그냥, 이 K, NA, LN2예요. 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일단 지수가 앞으로 나가고 1의 NA승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2죠. 그래서 K, LN2가 되고, LN2는 0.693입니다. 이건 뭐 그냥, 너도 다 아는 숫자 아닌가요? 자, 그리고 이게 NA 곱하기 R이요. KB가요. KB가 이제 볼츠만 상수거든요. 근데 여기 아보가드로 숫자 곱하면 그게 기체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 상수로서는 8.314 줄퍼몰케이고요. 그래서 8.314 줄퍼몰케이 곱하기 이게 이제 R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LN2가 0.693이니까 역부니까 7 정도 잡고 7, 8, 56이니까 5.76 정도 되겠죠. 정확한 숫자 이거 뭐 그냥 제가 암산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여기 엔트로피가 5.76 증가하기 때문에 팽창이 자발적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이제 이야기를 복잡하게 좀 복합적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제 강의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가지고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비유 같은 거 들지 않고
정확하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프로세스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그러나 그 프로세스는 동일한 출발점에서 동일한 최종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0기압의 V1에 있었어요. 그것이 1기압의 V2가 됩니다. 10기압의 V1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1기압의 V2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압력을 낮춥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요. 실린더에 일단 V1이 있었어요. 부피가. V1이 이렇게 높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팽창을 하는 거니까. V1이 있었어요. 이렇게 실린더에. 여기에 어떤 추를, 원래 추를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 추를 아주 갈아가지고 고운 분말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서 분말을 뭐 핀셋보다 훨씬 작은 걸로 트위저 같은 걸로 하나씩 떼어내요. 그러면 조금씩 질량이 들어가니까 압력이 조금씩 낮아지니까 이렇게 가죠. 그러다 한번 떨어뜨리면 올라가다 도로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리버시블하게 서서히 팽창을 하게 하는 겁니다. 리버시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리버시블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무슨 그림하고 똑같냐면 PV 콘스탄트 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보일의 법칙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서서히 압력과 부피가 콘스탄트가 되게끔 이렇게 그런 라인을 따라서 팽창을 하죠. 그때 당시에 일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일단 에너지는요 뭐였어요? 제가 좀 다시 지우고 다시 하겠죠. 에너지는 뭐였어요? Q 플러스 W였어요. 열과 일의 합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팽창, 부피 일만 하니까 이게 Q 마이너스 P D 델타 V였죠. 그렇죠? 네. V 델타 V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델타는 큰 거고 D는 DQ 플러스 DW 이제 인이그젝트 디퍼런셜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알아요, 이거를. 그 다음에 PDV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PDV가 W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PDV가 W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리버시블 워크가 PDV가 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표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여기 추가 있었는데, 아까 추가 있었잖아요. 아까는 이제 이 추를 파우더로 만들어서 했던 거고, 이 추를 확 떼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압력이 10기압이었는데, 그냥 10기압을 누르는 추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지우개가 없어서, 이거를 딱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쭉 그냥 팽창을 한 거죠. 무슨 기압에 대해서? 1기압에 대해서. 없으니까 이제 그냥 대기압에 대해서 팽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P 곱하기 델타 V니까 델타 V는 이만큼이 델타 V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건 1기압에 대해서 한 거고 이거는 이걸 적분해야 되는 거고 뭐 똑같은 적분이지만 이건 P 엑스터널에 대해서 델타 V가 되는 적분입니다. 이거 곱하기로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이 적분이 면적이잖아요. 적분이 면적이거든요. 이 면적인데 이 면적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일씩 양쪽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됐죠. 그런데 델타 E는 항상 뭐였냐면은 Q 플러스 W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Q는 반대가 되겠죠. 왜? 같은 거니까 이게. 그래서 델타 E가 만약에 우리가 0이라 그러면 W는 마이너스 Q하고 같은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팽창했으면 인터널 에너지는 0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델타 S를 어떻게 정했냐면 T분의 Q로 정했어요. 리버시블로. 사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시블, 하여간 이 Q 리버스 이렇게 T로 정의를 했죠. 그런데 이게 리버시블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쪽이 델타 S예요. 저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놨기 때문에 델타 S는 T분의 Q 리버시블이고 이게 T분의 Q 이리버시블보다 크다. 같기도 하다. Q 리버시블일 때. 다시 말해서 이거 이렇게 쓸 때는 Q가
equal for Q reversible. Q가 리버시블일 때는 equal이고 irreversible이면 큰 거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S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이라고 그러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S는 T분의 Q 리버시블 Q를 적분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엔트로피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리퀴드가 베이퍼 되는 거, 증발하는 거, 뭐 솔리드가 리퀴드 되는 거, 녹는 거, 이런 상변화에 있어서는 델타 S가 S2-S1이 그 T분의 Q 리버시블, 왜 그 상변환이 공존하는 점을 공존하잖아요. 뭐 그 상변환 될 적에 수증기와 액체가 같이 있고 또 물과 얼음이 같이 있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경우엔 evaporation 엔탈피를 T로 나눠주면, 끓는 점으로 나눠주면 바로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량을 어떻게 구해요? C, 그러니까 연료량 곱하기 델타 T로 구했었죠. 지난번에 칼로리메트리 할 적에. 근데 온도 구간이 있으면 이걸 D로 하고 T1에서 T2까지 해야 되겠죠. 압력이 일정하면 P를 쓰고 부피가 일정하면 V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컨스탄트 볼륨일 때, 컨스탄트 프레셔일 때 CV를 쓰고 CP를 썼던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T분의 Q 리버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리버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T1부터 T2까지 이것이 CVDT니까 이것은 CPDT니까 요 다음 식으로 됐고, 이게 이제 CV나 CP가 콘스탄트라면 이 T1에서 T2까지 온도 구간에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상수 취급을 해서 이게 앞으로 나가니까, 그럼 T분의 DT를 T1에서 T2까지 적분한 거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엔트로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거는 아이소서멀 익스펜전을 했어요. 조금 아까 했던 거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아이디얼 가스가 P1V1에서 P2V2로 익스펜전 T는 같죠. 아까 했던 그림 똑같은 겁니다. 어떤 걸 했을까요? 왼쪽 걸 했어야 돼요. 리버시블 프로세스를. 그럴 때 엔트로피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는 우리는 워크를 계산했고, 워크에서 엔트로피가 이리버시블일 때보다 크다, 이것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T분의 DQ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근데 DQ가 마이너스 DW였죠. 네. 그래서 이거는 V1에서 V2까지 T분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P를 갑자기 썼을까요? 그렇죠. 이게 DW가 PDV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그렇게 된 거네요. 저도 갑자기.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DW가 마이너스 PDV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PV는 nRT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상기 때 상태 방정식 V분의 nRT가 되겠죠. 그래서 P 대신에 V분의 nRT를 곱했는데 밑에 T가 있었으니까 이게 없어지고 V분의 nR인데 n도 상수, R도 상수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고 V분의 1을 적분한 것이 됩니다. 그럼 V분의 1 적분한 거 로그로 나오겠죠. 그래서 nR, ln, V1분의 V2 했어요. 그런데 V1분의 V2는 P2분의 P1 되죠. 그렇죠? 그런데 P2분의 P1을 P1분의 P2로 쓰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는 nR, ln, V1분의 V2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에 케미컬 포텐셜 배울 때도요, 여러 군데서 계속 이 기초식이 나오는데 기초식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일일이 다 외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과에 몇 명 있어요. 예. 자, 그렇고요. 이제 third law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실험적인 접근을 통해서 논의가 상당히 깊게 됐던 내용인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3법칙 0K에서 절대온도네요. 순수한 물질 완전 결정체의 엔트로피는 0이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순수한 물질 완전 결정체 0도에서 스탠다드 엔트로피는 0인 거예요. 이건 정의가 됐어요.
역학제 3법칙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연력학 과정에서 온도를 낮추는 과정이 있겠죠. 어떻게 과정을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이게 열이 뽑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이 그러니까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0K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보통 0K의 극저온 이런 물리를 크라이오제닉이라고 하는데, 극저온 아주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승 K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273도에 거의 접근해서 내려갑니다. 그보다 더 내려가나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마이너스 273.14 뭐 이렇게 쭉 99 이렇게 막 내려가요. 근데 그렇게 온도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이제 리퀴드 나이트로젠이 77K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에 리퀴드 헬륨이 4.2K예요. 4.2K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그 리퀴드 헬륨을 감압을 시킵니다. 그러면 10의 뭐 마이너스 3승? 아니 그보다는 좀 높네요. 하여간 뭐 0.1K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돌륨 살트를 써갖고요. 그 마그네티제이션, 디마그네티제이션 하면서 엔트로피 차이를 이용을 해서 온도를 낮춥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내려가요. 뉴클리어 스핀도 그렇게 디마그네티제이션, 마그네티제이션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6승 K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무한번 반복하지 않는 한, 유한 횟수로 사이클을 통해서 열을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0K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연력학제 3법칙이에요. 왜 그러냐? 완전 결정체 못 만드니까.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N2O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나이트로젠 악사이드, 다이나이트로젠 모노옥사이드 이런 건데, 이게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엔트로피가 0이 절대 이게 S0가 0이 안 됩니다. 레지듀얼이 있어요. 이걸 남아있기 때문에 레지듀얼 엔트로피, 잔여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N2O니까 NNO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NNO도 있고 NNO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뒤집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뒤집히는 게 사실 반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짜리가 믹싱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NNO, 이거 ONN에 각각의 믹싱이 돼 있다고 봐서 이게 이제 믹싱 엔트로피 계산하는 식이거든요. 이것이 5.76입니다. 아까 양쪽에 분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값이 나와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레지듀얼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0K에서 절대 온도 0K에서 순서 물질 완전 결정체 엔트로피는 0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 같은 건 이제 좀 특수해서 원래 아담한테인 구조를 갖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열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위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건 레지듀얼 엔트로피가 좀 큽니다. 일단 이런 상황을 보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일단 절대 0K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하고, 또 절대 0K에서 완전 결정체 엔트로피를 0으로 정의한다 하는 것이 연력학제 3법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엔트로피를 이거 좀 온도예요. 그래서 0K에서 시작해서 지금 상온까지 룸템프루처 얼마일까요? 293.15K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6,000K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쪽 온도는 무한이 없으니까, 끝이 없으니까, 한계가 없으니까. 자, 그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값을 아니까. 0으로 아니까. 그래서 S0가 0이기 때문에, ST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용량 계산을 연용량을 측정을 하고, 즉, 비열 측정을 해서, 열량이 얼마나 흡수되는지 하면, 그 온도 구간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용량을 알고 T분의 연용량 DT를 0에서 이 멜팅 포인트까지, 자, 여기 이제 다른 상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CP를 알아가지고 T분의 CP 해서, CP는 쭉 온도마다 측정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0부터 멜팅 포인트까지 일단 가열에 대한,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엔트로피, 솔리드에 대한 엔트로피입니다.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에서는 이 녹음 엔트로피가, 녹음열이 있죠. 녹음 엔탈피, 퓨전 엔탈피를 측정을 해서, 그리고 지금 이 바가인가 1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양은 정해야 돼요. 그다음 멜팅 포인트에서 보일링 포인트까지 액체에 대한 비열을 또는 연용량을 측정해서 그때 가열에 대해서 엔트로피 증가를 계산하고,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에서
보일링 포인트에서 evaporation 엔탈피 측정을 해서 나눠주면 바로 이때까지 엔트로피 증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체에 대해서 기체의 연료량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온도 구간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앞으로 상수를 빼서 온도 구간만 구해주면 되니까 보일링 포인트부터 내가 지금 현재 알고자 하는 포인트까지 적분해서 전부 다 이를 합쳐주면 우리가 ST-S0가 나오는데 이걸 0이라고 이게 제3법칙의 엔트로피거든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트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건 298도 내지는 우리가 정한 온도예요. 그리고 압력은 얼마? 1바. 뭐 옛날식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1atm 그렇게 그건 이제 표마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 아까 1몰에 대해서 그래서 1몰의 퓨어 서브스탄스인데 순서 물질인데 1기압을 했나요? 그리고 스페시파이드 25도 에서 스탠다드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구했는데 이게 엔트로피가 줄 퍼 몰 K예요. 줄 몰 K입니다. 줄 퍼 몰 K. 그래서 물도 엔트로피 원소 물질의 엔트로피는 0 아닙니다. 원소 물질의 엔탈피가 0이에요. 그리고 깁스 프리 에너지도 0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H2O는 L. H2O는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H2O 1몰의 엔트로피, 기체 상태의 H2O 1몰의 엔트로피인데 어디가 높을까요? 기체가 높겠죠. 예. 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BR2도 했고요. I2도 했고 이건 솔리더 기체를 했네요. 이거 승화됩니다. 다이아몬드와 그래파이트가 엔트로피가 높아요. 이게 좀 더 많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헬륨, 니온 이건 기체들인데 보면 일반적으로 기체들이 엔트로피가 높아요. 그죠? 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그리고 단원자보다는 이원자 기체들이 높아요. 3원자 기체는 더 높아야 되는데 물은 좀 특수 사정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액체가 기체보다는 낮습니다. 엔트로피가 고체도 많이 낮죠. 예, 액체가 낮고요. 자, 그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 증발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어졌는데 왜? 리퀴드의 물의 엔트로피라고 증기의 엔트로피라니까 증발이라고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되는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반응 후의 상태, 반응 전의 상태, 후의 상태, 전의 상태, 후의 상태에서 전의 상태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델타 S는 후의 상태에서 전의 상태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이게 증발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엔트로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온도 298.15K 1atm에서 엔트로피 값을 다 표로 만들어 놨는데 그 값들을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반응에 대해서 반응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생성물의 엔트로피 총합에서 반응물의 엔트로피 총합을 빼주면 됩니다.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엔탈피에 대해서도 했었죠. 표준 생성 엔탈피 가지고 왜 그러냐? 이게 상태 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종 상태, 생성물 상태에서 반응물 상태를 빼주는 것이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몰수를 곱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물을 먼저 하려니까 생성물 Cn 1몰당 엔트로피 곱하기 C D의 1몰당 엔트로피 곱하기 계수 D 이것이 이제 생성물의 엔트로피 총합이 되겠고 A의 몰당 엔트로피 곱하기 A 계수 B의 몰당 엔트로피 곱하기 계수 B 해서 이것이 반응물의 엔트로피 총합이 되죠. 그래서 생성물 엔트로피 총합에서 반응물 엔트로피 총합을 빼면 이것이 그 반응의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도에서 다음 25도니까 이제 우리 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기압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다른 얘기 없으면 일기압일 거고 이 반응 엔트로피 구하면 이것의 엔트로피 2배에서 이것의 엔트로피와 이것의 엔트로피 2배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에서 값을 친절하게 다 찾아놨고요. 그러니까 CO2 213.6 곱하기 2 그 다음에 뭐가 됐나요? CO 한번 CO가 여기 많이 틀렸네요. 이게 지금 뭐 점도 안 적혀 있고 그래서 CO가 197.9
곱하기 2, 여기 2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2050이 아니라 2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73.6 줄퍼몰 K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표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계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